지금부터 화학 반응성의 규칙성 챕터 1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그림을 보면 도자기가 나와 있죠. 이 도자기는 고령토라는 물질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만드는 방법을 보게 되면 흙에 물을 섞어서 반죽하고 그 다음에 물레를 이용해서 모양을 만들고 무늬를 새겨서 그 다음에 그늘에서 말린 후 한번 굽는 게 초벌구이입니다. 그 다음 유약을 바르고 더 높은 온도에서 구웠네요. 자, 옆에 내용을 보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진흙을 물레로 빚을 때 모양만 변하고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죠. 이렇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반응 하나와 자, 높은 온도에서 성질이 변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반응, 이 두 가지를 오늘 배울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물질의 변화에 배우기에 앞서 용어를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자, 지금 세 번째 문단에 보면 자, 오른쪽에 그림과 같이 책상이나 지우개가 있죠. 이러한 것을 물체라고 하고 이 물체를 이루는 나무, 금속, 플라스틱, 고무는 재료에 들어가죠. 이러한 재료는 물질에 속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자는 물체가 되겠고 그 재료는 플라스틱이 되겠죠. 자, 여기서 물질이라는 거는 사전적인 의미로 일정한 공간을 점유하고 질량을 갖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게 부피가 됩니다. 부피와 질량, 이 두 가지는 물리적 성질에 들어가요. 물리적 성질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화합물을 포함해서 순물질과 혼합물. 자, 각각의 성질이 있죠. 예를 들면 수소는 퍽하는 소리를 내면서 타는 가연성. 그 다음에 산소는 다른 물질을 타는 것을 도와주는 조연성을 가지고 있죠. 자, 이러한 특성을 화학적 성질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물리적 성질, 화학적 성질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부피와 질량은 물리적 성질, 그 다음에 화합물이나 순물질, 혼합물들이 갖는 화학적 성질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물질의 변화 두 가지 있다 했습니다. 성질이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 자, 먼저 보면 물질의 변화는 모양이나 크기, 상태가 변하는 변화. 자, 얘는 물리적 성질만 변하고 화학적 성질은 변하지 않아요. 그 다음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변화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고 돼 있죠. 자, 뒤로 가서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물리 변화입니다. 자, 물리 변화. 자, 옆에 정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이나 상태는 달라지지만 상태는 고체, 액체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고체, 액체, 기체 상태. 물질의 상태는 달라지지만 물질의 성질은 변하지 않는 변화를 물리 변화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본문으로 가서 대표적인 거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 설탕을 녹이기 전에 맛을 봐도 단맛이 나고 설탕을 물에 녹였을 때도 설탕물도 단맛이 나죠. 이렇게 맛이 그대로인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소금이 물에 녹아 소금물이 되는 현상, 이거를 용해라고 합니다. 용해. 자, 그 다음 위에 줄을 보면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는 현상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융해입니다. 용어가 비슷하죠. 융해는 고체에서 액체로 상태 변화를 의미하고요. 용해는 물이라는 용매에 설탕이라는 용질이 섞여서 녹는 현상을 용해라고 합니다. 차이 알겠죠? 융해는 고체가 액체로 상태 변하는 것. 용해는 용매에 용질이 녹아 들어가는 것.
이 둘 다 물리 변화에 들어갑니다. 자, 그 밖에도 물질에는 온도, 크기, 형태와 같이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성질과 그다음 비중, 녹는점, 끓는점과 같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성질이 있는데 이 중 임의로 바꿀 수 있는 성질만 바뀌는 변화가 물리 변화다라고 되어 있죠. 즉, 온도가 변하거나 크기, 형태가 바뀌는 것을 물리 변화라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상태 변화가 있죠. 상태 변화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네이처 스토리를 보겠습니다. 자, 물질의 성질은 아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리적 성질하고 화학적 성질하고, 자, 보다시피 정리되어 있죠. 물리적 성질은 물질의 색깔, 밀도라고 되어 있네요.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으로서 부피가 클수록 뜨려는 성질이 강하고 질량이 클수록 가라앉으려는 성질이 강하죠. 그래서 이 밀도를 가지고 물체를 띄우거나 가라앉히는 데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용해도라는 거는 용매 100g에 녹을 수 있는 용질의 양을 말하죠. 그 다음에 끓는 점, 녹는 점 등이 물리적 성질에 들어갑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학적 성질, 화학적 변화와 관련된 성질로 물질의 새로운 물질로 변화할 수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 자, 그냥 물질이 가지고 있는 특유의 성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수소의 가연성, 퍽하는 소리를 내면서 타는 것, 산소의 조연성, 다른 물질에 타는 것을 도와주는 것 얘기하고, 물이라는 거는 우리 알고 있는 거, 투명하고 맛이 안 느껴지죠. 그 다음에 다른 물질을 잘 녹이는, 예를 들어서 극성분자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은 예를 들어서 풍선을 마찰시켜서 물줄기에 가까이 가져다 대면, 이렇게 가까이 가져다 대면 풍선이 이렇게 끌려오는 게 있습니다. 자, 요런 성질인데 이런 물이 극성분자예요. 자, 이러한 성질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면은 연료가 연소하는 것, 이런 것 등이 화학적 성질입니다. 자, 지금 화학적 성질은 여기까지 보겠고요. 그 다음에 물질의 상태 변화 보겠습니다. 물질의 상태는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가 있다고 했습니다. 고체, 액체, 기체. 그래서 이 상태 변화하는 것들을 하나씩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초를 생각해 봅시다. 초는 고체 상태죠. 여기 심지에다가 불을 붙이게 되면은 여기 촛농이 녹아요. 이렇게. 촛농이 녹아서 흘러내리죠. 자, 그럼 이거를 보겠습니다. 초가 녹아서 촛농이 되는 거는 융해에 들어갑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되는 거. 그 다음에 불을 껐을 때 촛농이 다시 초로 굳어지는 거는 응고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초를 꺼버리면 여기서 흰색 연기가 올라오는 것을 봤을 겁니다. 이 흰색 연기가 바로 녹아있던 촛농이 기체로 올라간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액체 상태에서 촛농이 기체 상태로 넘어가는 현상도 나타나요. 이 흰 연기. 그 다음에 우리 곧 여름이 다가오겠죠. 그러면 얼음이 담긴 음료를 손에 쥐고 다닐 겁니다. 자, 그때 컵 주변에 물방울이 맺힌 것을 볼 수 있죠. 그 물방울은 공기 중에 있던 수증기가 차가운 컵에 달라붙으면서 액화된 겁니다. 그런 액화. 그 다음에 남은 게 승화인데, 승화를 나타내는 물질은 몇 가지가 없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되죠. 자, 밑에 보이는 여기가 승화성 물질입니다. 드라이아이스, 나프탈렌, 그리고 아이오딘 적어주세요. 아이오딘. 자, 드라이아이스는 고체 상태에서 부르는 이름이고요. 자, 그러면 이 드라이아이스가 승화되어서 기체가 됐을 때는 이름이 드라이아이스가 되죠. 이산화탄소가 되죠.
여러분들 장깨라고 말이 건너오네요. 자, 이렇게 드라이아이스가 이산화탄소로 상태 변화하는 것을 승화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프탈렌도 고체 아니면 기체 상태로 존재해요. 아이오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승화성 물질은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까지 또 물리변화를 정리하겠습니다. 물리변화 정의 중요하죠. 물질의 모양이 바뀌거나 크기가 변하거나 상태 변화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밑에 예를 보겠습니다. 접시가 깨지거나 철사가 구부러진 거 모양 변화죠. 철사로 철조망을 만드는 거 모양 변화입니다. 그래서 물리 변화에 들어가요. 공기를 가열하게 되면 부피가 변하죠. 성질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물리 변화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설탕을 녹이기 전후, 소금을 녹이기 전후 맛이 그대로죠. 맛이 그대로면 성질도 그대로입니다. 성질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물리 변화에 들어가요. 따라서 용해도 물리 변화. 물이 얼어 얼음이 되는 거 상태 변화, 물리 변화에 들어가죠. 잉크가 물에 퍼지면서 색깔이 바뀌는 거 아니죠. 색깔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 냄새도 그대로 퍼져나가죠. 성질이 바뀌지 않아요. 확산도 물리 변화에 들어갑니다. 기체의 압력에 따라 부피가 커지거나 작아지는 거, 부피 변화, 물리 변화에 들어간다 했습니다. 자, 이거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학 변화로 갑시다. 여기 지금 네이처 스토리에 있는 것은 확산이네요. 확산은 물리 변화에 들어간다고 했죠. 자, 자세한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확산은 물질을 이룬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하면서 기체나 액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현상입니다. 냄새가 퍼져나가는 거, 기체 속으로 퍼져나가는 거죠. 그림에 보다시피 잉크가 퍼져나가는 거, 액체 속을 퍼져나가는 겁니다. 이때 잉크 색깔은 바뀌지 않죠. 성질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확산은 물리 변화에 들어갑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반응 화학 변화입니다. 화학 변화, 물리 변화에 상대되는 말로 화학적 변화라고 합니다. 자, 옆에 정리된 거 봅시다. 화학 변화라는 거는 물질의 성질이 변하는 변화를 화학 변화라고 한다라고 돼 있죠. 자,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림에 보면은 여기 마그네슘 조각을 연소시켰네요. 불을 붙였어요. 자, 그랬더니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결합했네요. 마그네슘과 산소가 결합해서 자, 이때 마그네슘 조각을 아주 조금만 잘라냈습니다. 이유는 마그네슘은 불에 붙으면 굉장히 밝은 빛을 내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을 할 때 보호 안경도 써야 됩니다. 아니면 눈에 너무 큰 자극이 갈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마그네슘이 불이 붙어서 산화마그네슘이 된다라고 돼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들은 태우고 나면 검은색 재가 남죠. 하지만 마그네슘을 태우면은 흰색 재가 남습니다. 따라서 산화마그네슘은 흰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마그네슘을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시켜서 연소를 시키면 흰색의 산화마그네슘이 만들어집니다. 자, 산소는 기체고 우리 호흡할 때 쓰는 호흡할 때 이용되는 기체죠. 그러면 그 산소의 성질하고 마그네슘은 금속입니다. 금속의 성질하고 이거를 지니고 있다가 연소가 되면서 산화마그네슘이 됩니다. 그러면 산소의 성질도 잃어버리고 마그네슘의 성질도 잃어버립니다. 즉 성질이 변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질이 변하는 것을 화학 변화라고 합니다. 자, 옆에 보면 화학 변화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연소, 방금과 같이 산소와 결합해서 열과 빛이 나는 반응을 연소. 자, 여기에 포함된 게 산화환원입니다. 뒤에서 다루겠습니다. 물질이 합성되는 거, 분해되는 거, 치환 등이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똑같은 내용이죠. 연소, 철이 녹쓰는 게 산화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상하거나 소화되는 것도 산화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수소와 질소가 수소 더하기 질소 돼서 암모니아 되는 게 합성이에요. 암모니아 합성. 그 다음에 물을 쪼개서 수소와 산소로 바꿔주는 거 분해입니다. 물 분해.
이런 것 등이 있어요. 자, 그 다음 뒤로 가서 밑에는 물리 변화기 때문에 앞에서 다뤘으니까 빼겠습니다. 자, 연소 보겠습니다. 연소. 자, 연소라는 거는 공기 중에 산소가 반드시 필요로 합니다. 산소와 급격히 반응하면서 열과 빛을 내는 격렬한 화학 반응이라고 되어 있죠.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나무를 연소시킨다 되어 있는데 나무 속에서는 탄소와 수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탄소랑 산소랑 만난다는 얘기겠죠. 탄소와 산소가 만나서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수소도 마찬가지로 산소랑 결합을 해서 물이 만들어져요. 자, 이해하셨죠? 기억해야 됩니다. 탄소가 있으면 생성물이 이산화탄소, 수소가 있으면 생성물이 물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물이 생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 자, 이산화탄소 확인 방법은 줄칩니다. 석회수에 넣어서 흐려지는지를 확인한다. 그 다음에 물이 생성됨을 확인하는 방법은 푸른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대서 붉게 변하는 것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연소라는 거는 불이 붙는 반응이기 때문에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일단 탈물질이 있어야 되고,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바로 연소의 조건입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불이 붙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용한 게 소화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 먹는 그 소화가 아니라 불을 끄는 그 소화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불을 끌 때 탈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 발화점을 그러니까 온도를 낮춰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물을 뿌리거나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소를 차단시키면 됩니다. 산소를 차단시키기 위해서 뭐 이불을 덮어버리다든지 아니면 흙으로 덮어버린다든지 이러한 방법으로 불을 끌 수가 있겠죠. 자, 결론은 연소는 화학 반응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 환원 보겠습니다. 자, 산화는 산소랑 결합하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것으로 설명 못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개념을 조금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전자를 잃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산화는 산소랑 결합하거나 전자를 잃는 것 또는 산화수가 증가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할 수가 있어요. 자, 산화수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이 있으면 마그네슘 원자는 산화수가 0이에요. 근데 마그네슘이 이온이 되었을 때는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됩니다. 이렇게 마그네슘 원자가 마그네슘 이온으로 될 때 산화수가 증가하죠.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했을 때를 산화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밑에 내용을 보면 자, 예를 들어서 탄소하고 산소가 만나서 일산화탄소가 된다고 했죠. 자, 여기서 조금 오타가 있는데 자, 두 개로 보겠습니다. 얘는 일산화탄소라고 그냥 두겠습니다. 요거 첫 번째 하나 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오타 좀 정정할게요. 이게 이산화탄소예요. 원래는. 자,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산화수 따지는 방법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선순위는 우리 주기율표 외우고 있어야 돼요. 1쪽에 있는 원소들은 전부 다 1 플러스 1가 양이온이 되죠. 수소이온, 리튬이온, 나트륨이온, 칼륨이온. 즉 1가 양이온들은 산화수가 플러스 1이에요. 2쪽에 있는 원소들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은 2가 양이온이 되기 때문에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됩니다. 13쪽에 있는 원소들 알루미늄은 플러스 3가 양이온이죠. 그 다음에 플로린은 무조건 1가 음이온만 됩니다. 따라서 산화수를 마이너스 1만 가져요. 얘네들을 우선순위로 맨 위에 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우선순위는 수소가 되는데 수소가 금속하고 만날 때는 금속은 전자를 버리죠. 그 전자를 수소가 들고 옵니다. 그래서 수소가 마이너스가 돼요. 그래서 산화수가 마이너스 1이 되고요. 비금속하고 만나게 되면
비금속은 전자를 얻기 쉬운 물질이기 때문에 수소에 있는 전자를 가지고 와버립니다. 그러면 수소는 전자가 뺏기면서 양이온이 돼요. 그래서 수소가 산화수를 플러스 1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산소는 산화수가 마이너스 2가 돼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를 정리를 하고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탄소랑 산소랑 만나서 일산화탄소 되는 방법. 자, 여기서 한 가지 원소로만 되어 있으면 산화수가 0이에요. 자, 근데 여기 결합되어 있죠? 자, 여기서 탄소는 우선순위에 없습니다. 즉, 산소가 먼저 산화수를 적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산소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2. 그럼 이때 결합된 물질은 산화수가 합이 0이 돼야 돼요. 0이 되기 위해서는 탄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2가 돼야 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탄소는 0에서 플러스 2로 산화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난 거고, 산소는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2로 산화수가 감소했죠? 환원 반응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럼 두 번째, 이산화탄소 만드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탄소와 산소 기체가 만나서 이산화탄소 되는 거. 자, 마찬가지로 혼자 있을 때는 산화수가 0입니다. 자, 근데 결합했을 때는 산소부터 따져야 되겠죠? 산소가 마이너스 2예요. 근데 이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럼 총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러면 탄소는 산화수가 플러스 4가 돼야지 합이 0이 될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탄소의 산화수는 0에서 플러스 4로 증가했어요. 무슨 반응? 그치, 산화 반응. 그 다음에 0에서 마이너스 2로 감소했으니까 얘는 환원 반응이 되겠네요. 이해하셨죠? 이렇게 산화수를 따집니다. 그래서 지금 산화 반응이라는 거는 이렇게 세 가지 정의가 있는데 이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에요. 산화수를 따지면 예외 없이 모든 반응을 산화 환원인지 아닌지 분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분간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으로 갑니다. 환원 반응. 자, 환원 반응은 산화 반응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산소를 떼어내는 것, 그 다음에 전자를 얻는 것, 그 다음에 산화수가 감소하는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정의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보면 구리 이온이 있죠. 구리 이온은 산화수가 플러스 2입니다. 그러면 구리 원자는 산화수가 0이에요. 산화수가 감소했죠? 그래서 환원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치환을 보겠습니다. 자, 치환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화학에서는 원자 이온, 작용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세트산이 있는데 CH3COOH라고 있어요. 이 작용기가 있는데 여기서 보통 COH 여기를 카복시기라고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작용기 등이 있어요. 자, 이런 작용기 등이 다른 원자 이온 등과 바뀌는 반응을 의미하며 바뀌는 반응, 이것을 지환 반응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림으로 봅시다. 그림이 더 쉬워요. A와 BC가 있었는데 자리를 바꿨죠. A와 C가 결합하고 B가 떨어져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기체가 발생하는 게 있겠죠. 기체 발생. 그래서 자, 기체가 발생했을 때 기체를 모으는 방법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자, 지금 보다시피 물에 녹지 않는 기체 같은 경우는 물속에서 포집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수상치환이라고 해요. 맨 처음에 직기병 안에다가 물을 가득 채웁니다. 그 상태에서 기체를 모으게 되면은 가득 차 있던 물을 밀어내고 기체가 채워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모아서 이제 실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입니다. 공기보다 가벼우면 뜨려는 성질이 강하기 때문에 직기병을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기체가 모이겠죠. 그 다음에 공기보다 무거운 기체는 이렇게 하방치환으로 모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체 모으는 방법을 봤습니다. 그 다음 자, 세 번째,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의 차이. 자, 차이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네 번째로 가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물리 변화를 통해 달라지는 것들. 물리 변화를 통해 달라지는 것들.
자, 물리 변화는 대표적인 게 상태 변화가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물을 끓여서 수증기가 되고 수증기가 차가운 얼음 접시에 달라붙으면 물방울로 다시 액화가 될 겁니다. 이렇게 상태 변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태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날 때는 그림과 같이 자, 지금 고체 상태에서는 분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습니다. 근데 액체 상태가 되면서 분자들이 불규칙적으로 변했죠. 즉, 분자 배열이 달라졌습니다. 근데 분자 종류는 어떻습니까? 여기 보면은 분자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즉, 분자 자체는 변하지 않아요. 이해됐죠? 분자 종류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분자라는 거는 정의를 하기를 물질의 성질을 지닌 가장 작은 입자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분자의 종류가 바뀐다라는 것은 곧 성질이 바뀐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죠. 근데 여기서는 분자의 종류가 그대로입니다. 성질이 그대로란 얘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분자의 배열만 바뀌어서 부피가 변하거나 모양만 바뀔 뿐이고 분자 종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이 변하지 않습니다. 자, 그 밑에 자, 여기서도 설탕 분자들이 있죠. 설탕 분자를 물에 집어넣게 되면은 설탕 분자와 물 분자가 골고루 섞이면서 분자 배열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분자 배열이 바뀌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똑같은 내용이죠. 분자 배열만 달라졌다. 그 다음에 부피가 커지는 것은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지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이죠? 자, 지금 무거운 추를 위에다 올려놨기 때문에 부피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분자 간격이 좁아요. 거기서 추를 치웠습니다. 추를 치웠더니 압력이 작아지면서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졌습니다. 분자 사이 거리가 멀어져서 부피가 커졌죠. 자, 여러분들 책으로 분자 개수 한번 세알려 봅시다. 왼쪽 피스톤 안에 들어있는 분자의 개수가 8개죠. 오른쪽에도 분자의 개수 8개입니다. 분자 개수는 같은데 분자 사이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부피가 커진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 선생님이 아까 언급했던 거죠. 양초가 녹는 거. 양초는 고체 상태고 그게 녹아서 액체 상태가 되는 거. 상태 변화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불을 끄게 되면 흰색 연기가 올라온다고 했죠. 그때는 기체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흰색 연기. 그 다음에 유리가 깨지는 현상. 모양만 바뀌죠. 모양만 바뀌니까 물리 변화. 얼음이 녹는 거 상태 변화에 들어가니까 물리 변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화학 변화도 봅시다. 화학 변화를 통해 달라지는 것들. 화학 변화는 뭐가 변한다 했죠? 성질이 변한다고 했죠. 자, 그러면 초를 연소시킵니다. 그러면 초라는 성질이 바뀌어서 어떤 게 만들어지는지 봅시다. 자, 지금 초를 연소시킬 때 비커를 뒤집어서 덮어 씌웁니다. 자, 그랬더니 비커 안쪽에 액체방울이 생성되었대요. 이 액체가 뭔지 봤더니 파란색 염화 코발트 종이를 빨갛게 변했대요. 그러면 이 액체방울은 뭡니까? 그쵸, 물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나와 같이 석회수를 넣은 다음에 양초를 연소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석회수가 뒷장입니다. 석회수가 뿌옇게 흐려졌다라고 돼 있네요. 자, 그러면 이때 발생한 기체는 이산화탄소임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렇게 해서 화학 반응식을 적어놨네요. 자, 우리 화학 반응식에서는 반응 전, 반응 후를 화살표로 나타내죠. 그래서 반응 전, 화살표, 반응 후가 되겠고, 반응 전의 물질을 반응물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반응 후의 물질을 생성물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금 석회수가 왜 뿌옇게 흐려졌는지를 화학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자, 석회수는 수산화 칼슘을 물에 녹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바로 석회수예요. 석회수와 이산화탄소가 만났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이온 정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물에 녹으면 이온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칼슘은 E+, 수산화 이온은 OH-입니다. 다원자 이온 외우셔야 되죠. 수산화 이온. 자, 하는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NO3 마이너스 질산 이온 되죠. CO3 E 마이너스 탄산 이온입니다. SO4 E 마이너스 황산 이온. 자, 이렇게 돼요. 자, 어찌됐든 OH 마이너스 수산화 이온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는 물에 녹으면은 여기에 수산화 이온에 있던 산소를 한 개 더 들고 와서 탄산 이온이 돼요. 탄산 이온이 되고, 됐죠. 자, 여기서 수산화 이온은 2개 있다 있습니다. 수산화 이온은 2개 있는데 이 산소가 이산화탄소랑 만나서 탄산이 돼요. 그러면 남아있는 게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물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하면 칼슘은 CaE+가 되고요. OH는 2개가 있었는데 이 둘 중에서 산소 1개를 이산화탄소한테 줘요. 됐죠? 그래서 얘는 물로 됩니다. 그 다음에 CO2 됐죠? 그래서 이렇게 만나서 탄산이온 되고 남은 거 물 해서 자, 여기 보면 탄산칼슘이 있는데 탄산칼슘이 바로 흰색 앙금이 돼요. 자, 흰색 앙금은 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세로로는 A, B, C, 가로로는 C, S, C 해서 A, 이쪽은 전부 다 양이온이에요. 은이온, 바륨이온, 그 다음에 칼슘이온, 그 다음에 가로는 음이온입니다. Cl-, SO4 E-, CO3 E-. 외울 수 있겠죠? A, B, C, C, S, C 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둘이 결합을 시켜주면 AgCl, Ag2SO4 이온이 결합될 때는 이 전하량이 합쳐서 0이 돼야 되죠. 전하량이 0이 되기 위해서는 은이 2개, 황산이온이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하면은 Ag2CO3 그 다음에 이렇게 결합하면은 BaCl2 그 다음에 BaCO3 그 다음에 CaCl2 CaSO4 CaCO3가 됩니다. 이렇게 표로 한번 외워주시고요. 여기서 이거 2개는 흰색 앙금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가 바로 흰색 앙금이에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빠르게 하는 방법은 아기염소, 아기소, 아기코, 바소, 바코, 카소, 카코가 됩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카코, 바로 흰색 앙금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노란색 앙금 되는 거는 아이고 보이지 않았네요. 자, 다시 자, I가 들어가면은 노란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황이 들어가면 검은색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이오딘화 납은 노란색, 황화 납은 검은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외는 황화카듐, S가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노란색이 되는 거죠. 그 다음 중학교 과정에서는 NK가 들어가면은 앙금이 되지 않고 물에 잘 녹아요. 얘는 이온화되어서 물에 녹아 있는 겁니다. 이해했죠? 자, 그래서 카코 흰색 앙금이라 했습니다. 입으로 외워주세요. 자, 그 다음 화학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위에는 내용이 똑같고 전기분해 한번 봅시다. 자, 지금 그림에는 이렇게 기체가 만들어졌지만 처음에는 물이 꽉 차 있는 상태가 돼요. 물이 꽉 찬 상태에서 물은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증류수는 순수한 물인데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즉, 전류가 통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기 분해하기 위해서는 전류가 흐르도록 그 안에 이온을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수산화 나트륨을 넣어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전류를 흐르도록 넣어주는 물질을 전해질이라고 합니다. 전해질.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물에다가 전해질을 넣고 전극을 걸어주게 되면은 물이 전기 분해가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극에는 수소 외우셔야 됩니다. 마이너스에는 수소, 그 다음에 플러스에는 산소가 만들어져요. 자, 그럼 이게 수소인지 산소인지 알아보는 방법은 꺼져가는 불씨를 가져다 대면 되죠. 밑에 있습니다. 밑에서 두 번째 문단. 플러스 극에서는 꺼져가는 향불을 대보면 불이 잘 타오른다. 누구? 산소. 그 다음에 마이너스 극. 자, 얘도 성냥불을 가져다 댔더니 펑 하는 소리를 내면서 연소됩니다. 누구? 수소. 됐죠? 자, 다시 그림으로 옵니다. 마이너스에는 수소기체, 플러스에는 산소기체가 돼요. 자, 이때 부피비를 봅시다. 수소가 더 많습니까? 산소가 더 많습니까? 자, 여기 기체 모인 거 보세요. 수소가 2, 산소가 1입니다. 자, 이것을 밑에 모형으로 나타냈네요. 물 분자 2개를 쪼갰더니 수소 분자 2개, 산소 분자 1개가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수소 부피가 2, 산소 부피가 1이 되는 거죠.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물이라는 분자가 쪼개져서 수소랑 산소가 됐기 때문에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습니다.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자, 여기선 조금 풀어서 적혀져 있네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 성질이 다른 새로운 물질이 생성됐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앞에서 분자의 종류가 그대로면은 성질도 그대로라고 했죠. 근데 얘는 분자가 바뀌었으니까 성질이 바뀌었다. 무슨 변화? 화학 변화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분자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원자 배열이 달라졌다라고 되어 있죠. 요거를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또 한 번 정리되어 있죠. 화학 변화가 일어날 때는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 배열이 달라져서 분자가 달라진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이때 원자의 종류와 수는 변하지 않아요. 자,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자, 이거 산소 원자입니다. 산소 원자. 요거는 수소 원자. 산소 원자, 수소 원자 개수 똑같죠? 원자 종류 같습니다. 이렇게 원자의 종류와 수는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반응 전후 질량이 같다라는 것을 알 수도 있겠죠. 그 다음으로 갑니다. 자, 화학 변화의 증거는 성질이 바뀌어야 되겠죠. 성질 바뀌는 거, 새로운 기체가 만들어지는 거, 앙금이 만들어지는 거, 색깔이나 냄새가 바뀌는 거, 빛이나 열이 발생하는 거. 이런 것 등을 화학 반응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이제까지 했던 거 정리를 좀 한번 하겠습니다. 자, 정리. 요거는 필기 좀 해주세요. 우리 오늘 했던 게 성질이 변하지 않는 물리 변화와 성질이 변하는 화학 변화, 이렇게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여기서 변하는 것 쭉 생각해 봅시다. 아까 분자 배열이 바뀐다 했죠. 분자 배열이 바뀌면서 물질의 부피가 변하거나 모양이 변하거나 또는 상태가 변한다 했습니다. 화학 변화에서는 원자 배열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순차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원자 배열이 바뀌면 분자 종류가 바뀌겠죠. 자, 아까 봤듯이 산소 원자, 수소 원자, 이 원자들이 배열이 바뀌어서 산소 원자랑
수소 원자랑 떨어져 나가는 거죠. 이렇게 원자 배열이 바뀌면 분자 종류가 바뀝니다. 얘는 물 분자였습니다. 물 분자가 쪼개져서 얘는 산소 원자인데, 자 그러면 개수 맞춥시다. 자, 산소 분자는 산소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산소 원자 두 개가 산소 분자가 돼요. 그래서 얘를 한 세트 더 그려줘야 됩니다. 산소, 여기는 수소, 수소.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산소 두 개 왔죠. 그 다음에 수소는 한, 둘, 셋, 네 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요. 자, 색칠 좀 칠할게요. 산소 원자는 빨간색. 그 다음에 수소는 파란색. 이렇게 해서 물 분자는 쪼개져서 산소 분자, 수소 분자가 됐습니다. 여기서 원자 배열이 바뀌었죠. 그래서 새로운 산소 분자, 수소 분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분자의 종류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앞에는 물 분자 두 개였죠. 앞에는 물 분자가 두 개였는데 반응 후에는 산소 분자 한 개랑 수소 분자 두 개 바뀌었죠. 분자 개수 바뀝니다. 분자 개수 바뀌었고요. 자, 그 다음에 분자의 종류가 바뀐다라는 거는 성질이 바뀐다 했죠.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자, 분자의 종류 안 바뀌어요. 분자의 개수도 안 바뀌겠죠. 자, 분자가 안 바뀌면은 성질도 그대로라고 했습니다. 물질의 성질. 그 다음에 원자의 종류 당연히 안 바뀌겠죠. 그 다음에 원자의 개수 안 바뀝니다. 자, 그 다음 화학 변화에서는 여기 봅시다. 반응 전에 산소 원자 개수 총 2개, 수소 원자 개수 총 4개. 반응 후에도 산소 원자 2개, 수소 원자 4개. 원자 종류 개수 그대로죠. 그래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그대로입니다. 즉, 원자의 종류와 개수는 물리변화, 화학변화 둘 다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거를 정리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숙제는 스텝 1까지 풀어주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